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피니시 블로우.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그래서 이미 8명의 헌법재판관 마음속에서는 탄핵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있지만 그래도 혹시 미심쩍어하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오늘은 결정적인 증거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3명의 중요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열렸던 국무회의가 사실상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담회 정도의 형식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자신도 반대를 했다.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진술들을 이미 다 쏟아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그 국무회의가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의 형식이었다라는 점. 이것은 중요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지난번에 헌재 변론에서 논란이 됐던 이 메모 작성 장소와 시간, 이것을 이 언론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다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3차례 통화를 했는데 두 번째 통화를 할 때 명단을 불러준다고 했는데 그때 자신이 명단을 받아 적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였죠. 사무실로 들어와서 11시 6분에 명단을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었고, 그리고 메모, 자신이 대충 쓴 것을 보좌관이 정서를 하고 나중에 네 번째 자신이 카피를 하고 다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호 국정원장이 중요하게 주장을 하는 국정원의 CCTV를 전부 다 까자. 그래서 내가 언제 국정원장 공간 앞에 있었으며 내가 내 주장대로 집무실로 돌아온 이 시간이 언제인지 다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라고 자신 있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를 둘러싼 논란은 다 사그러지는 것이며 그것은 명백한 물증이 됩니다.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증인으로 출두를 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는 혈액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검찰 진술 조서가 세상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때 대통령이 6차례나 자신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대부분이 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닭다리였다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수전 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는 본청에서 지금 저희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 돼 있으니 총을 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진술을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그것보다도 앞서서 국회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을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체포해라. 포고령 위반이다. 이런 결정적인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논의를 하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예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포고령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점. 그러면 포고령이 실제로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새빨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만천하에 다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관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린아이들도 웃을 만한 형편없는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 어쩌고 이따위 싸구려 주장을 내나왔던 대통령의 대리인단들. 부정선거 주장도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렸고, 포고령, 그리고 계엄 자체를 선포한 것이 헌법의 조건 위반이라는 점, 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그리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5개의 주요 정점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계엄 사태 초기서부터 주장을 했지만 8대0 탄핵, 보수 재판관 3명도 가세를 해서 8대0 탄핵이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마음속에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달았던 것처럼 오늘이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맞고, 그래도 혹시나 미심쩍었던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낙인이 보다 더 분명하게 찍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씌어서, 그래도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이재명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윤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설사 윤이 거짓말 하더라도 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바보스러운 충성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명하게 탄핵 쪽에 설 것이고, 그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바보 같고 비겁하고 미친 짓을 저질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정당한 단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적은 대로 아듀, 잘 가시오, 역사의 뒷간으로. 그가 설사 내란죄 재판의 결과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는 대통령에서 쫓겨나는 아주 추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실관계에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본인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떠안겠다,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탄핵당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던 것과 달리 오만하고 비겁하고 교활하고 치졸하게 법꾸라지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 그를 동정하고 연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